안녕하세요. 상해 비로그 18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잘 사셨나요? 저는 독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 독서하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베타 테스트 기간이라서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도 최대한 그러함에도 꾸준히 하고 있다 보니 완독하고 있는 그런 책들이 쌓이니까 조금 신기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상해 비로그 14번째 책은 유튜버 신사임당으로 유명한 분이죠. 주원규 저자님의 Keep Going, 나는 월 1000만원 벌기로 결심했다. 이 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유튜버 신사임당님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따로 저자 소개는 패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분들은 유튜브에서 신사임당 검색하면 쫙 나오는 거 아시죠?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후에 심사임당님이 다른 채널에서 인터뷰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함에도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제 뼈를 후드러 때리는 네, 정말 후드러 때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제 스스로에게 새기고 그리고 행동하기 위한 하나의 기록이자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기도 했고 공감이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 저자님이 스스로가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여기에 이 책에 담아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래도 그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드러나 있는 결과만 보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그냥 편견과 선입견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사실 있잖아요. 저도 심사임당님이 이렇게 유명해질 때 이분은 이럴 것이다, 그냥 이분은 원래 뛰어나서 이분은 사업적으로 수완이 되게 좋은 분이다 라고 그런 편견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저자님이 아싸였다는 부분, 아웃사이더였다는 부분과 그리고 조직에 부적응했었던 모습, 그리고 유리 멘탈이었다는 부분을 보고 헐 이랬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여러 면을 갖고 있고 보여진 결과를 갖기 위해서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그 인내 그리고 수많은 시도가 있었는지, 그러한 과정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그런 책이었습니다. 오늘 이 책, 주원규 저자님의 Keep Going, 이 책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내용은 어제보다 나은 하루 보내기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결심과 다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연말과 연초에 정말 많은 새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의욕이 떨어지거나 결과가 당장 보여지지 않으니까 점점 뒤로 밀리거나, 혹은 사회적 분위기나 환경의 변화가 생겨서 등등 생각하지도 못한 변수가 작용해서 지속성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스스로를 굉장히 탓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럼 그렇지, 내가 뭘 하겠다고, 아유 하지마 이러면서 제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더 지속하려는 그 힘을 내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제가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던 그 싫은 내 과거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회귀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함에도 어제보다 나은 하루를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다시 결심을 해요. 그렇다면 어제보다 나은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보다 나은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결정?
무슨 결정? 어제보다 나은 하루를 보내기로 이미 결심을 했는데 무슨 결정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생각하는 날과 행동하는 날을 결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저자님은 게으르거나 혹은 너무 똑똑하거나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게으른 거는 알겠는데 게으르니까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똑똑해서 시도를 하지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책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한두 시간만 지나도 더 좋은 방안이 떠오르니 계속 아이디어를 개선하다가 실행할 타이밍을 놓친다 라고 책에 써 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야지 라는 욕심과 혹은 강박 때문인 것 같아요. 완벽하게 준비해야 된다. 근데 사실 막상 우리가 계획한 대로 시도를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결과값이 뭐 생각지도 못하게 잭팟이 터진다든지 아예 무용지물이 된다든지 뭐 더 확장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된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어찌되었든 이 결과값을 얻으려면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다가 시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끼면 된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사실 타이밍이란 단어를 듣게 되면 저는 떠오르는 게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거기에서 정환이가 덕선이에게 고백하지 못하면서 하는 나레이션 장면이 있어요. 뭐 신호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좀 더 뭐 일찍 출발했더라면 뭐 수많은 그 타이밍 그래서 결국에는 정환이는 제대로 고백을 하지 못했고 덕선이는 택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 타이밍 생각만 하다가 계속 생각만 하다가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 네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어찌되었건 행동을 하지 못한 생각들과 계획들 이거는 생각해도 생각으로만 머무르게 되는데 저자님은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방법을 취한 것이 생각하는 날과 행동하는 날 이것을 정한 것입니다. 저자님은 매주 일요일을 생각하는 날로 정하고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오직 생각만 한다고 합니다. 생각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행해야 할 일 목록, 그냥 투두 리스트겠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일 목록을 세운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생각하는 날을 대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행동하는 날은 자연스럽게 월요일부터 토요일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행동하는 날에는 어떻게 지낼까요? 저자님은 생각하는 날에 세운 일 목록을 토대로 실행만 한다고 합니다. 업무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나 개선안을 생각하지 않고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고 결과가 좋아도 결과가 나빠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실행할 뿐이라고 합니다. 그냥 실행만 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돌아온 일요일 다시 돌아온 일요일에는 다시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매주 일요일은 생각하는 날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행동하던 날이었던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한 일의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운다고 합니다. 되게 간단하죠? 일요일에 생각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래서 작성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그대로 수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뭐 결과는 다시 돌아온 일요일에 피드백을 해서 분석을 해서 나아갈 방향을 또 다시 설정을 하고 그 다시 돌아온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행동을 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생각과 행동이 분리가 되면
투입하는 단위 시간당 이익률이 높은 행동들을 골라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187쪽에 써 있습니다. 내가 했던 행동의 결과물을 분석을 하면 데이터가 쌓이니까 거기에서 중요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행동들을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아까 그 문장 중에 진행한 일의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다음 주 계획을 세우고,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생각하고 행동을 했는데 결과에 대한 분석 없이 그리고 피드백을 하지 않으면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냥 행동했다고 자기 만족으로만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혹시 저만 그런가요? 생각하는 날과 행동하는 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24시간이라는 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일을 하다가도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있죠. 말을 하다가도 빠지는 경우가 있고, 저 굉장히 그러거든요. 특히 일을 하다가 내가 계획한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가 하나가 안 맞으면 이게 아예 중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감정이 상해서 이 감정의 기복 때문에 내가 계획한 일을 다 마무리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지속적으로 하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날과 행동하는 날 이렇게 구분해서 내가 행동해야 되는 날에 해야 될 그 일 목록, 투두리스트를 잘 적어 놓고 그날 무조건 시행을 하게 되면 생각하는 날에 결과값이 나오잖아요. 그걸 토대로 내가 나아갈 방향이나 혹은 내가 수정해야 될 것, 개선해야 될 것들, 이러한 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저번 주에 완독을 하고 저 나름대로 저번 주에 한번 해봤어요. 한 주 동안 이 생각하는 날과 행동하는 날 구분해서 지난 한 주 동안 행동을 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값이 나왔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그동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일단 첫 번째 뭐 독서도 포함이 되고요, 글 쓰는 것도 포함이 되고, 뭐 어찌되었건 이렇게 생각하는 날에 제가 세운 계획들을 행동하는 날에 행동만 하다 보니 효율적으로 조금 시간을 구분해서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투두리스트를 작성할 때 조금 더 잘 효율적으로, 이날은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하고 오케이 이거 먼저 끝내고 이 다음엔 이거 하고, 딱 그 날의 계획들이 다 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대로 하게 되고, 물론 지금은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어느 정도 쌓여야 저만의 습관이 또 만들어질 것이고, 원하는 일들을 하기 위한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한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 베타 테스트를 하는 기간 동안 이 결과값을 토대로 좀 더 업그레이드 해야겠죠. 네. 베타 테스트는 정말 시험 기간이니까 그거를 토대로 조금 더 발전하는 방향을 찾으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주원규 저자님의 Keep Going, 이 책으로 어제보다 나은 하루를 보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 어쩌면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이어리를 적는 분들 같은 경우, 혹은 어플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은 그 내일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적잖아요, 투두리스트를. 그리고 그 리스트를 통해서 조금 더 해치운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 혹은 이제 저처럼 몰입하기가 힘든 사람, 지속적으로 하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이 방법이 어쩌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날과 행동하는 날을 구분해서 한 주 한 주 쌓아가다 보면 뭔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떠한 결과가 어떠한 것을 제가 얻을지 조금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뼈를 굉장히 크게 맞고 골이 흔들릴 정도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문장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27쪽 내용이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늙어갈 뿐이다. 귀하고 소중한 너나들이님들, 우리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고 최대한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우고 시도를 하는 그러한 삶, 성장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날 때까지 우리 잘 살자요.